슈퍼전대 시리즈 21번째 작품으로 고속전대 터보레인저에서 사용되었던 고교생 슈퍼전대, 그리고 당시 급격하게 증가했던 디지털을 컨셉으로 잡았다. 메가레인저 후보를 찾는 훈련용 시뮬레이터가 게임을 가장하여 오락실에 있었고, 어찌저찌 확정된 5명의 멤버들이 변신 후에는 각각 특화된 능력을 갖는다는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총 합체인 로봇에게도 많은 비중이 주어져서 합체나 파워업에서 드라마적인 요소를 넣었으며, 개발자와 연구진의 비중이 슈퍼전대 시리즈 치고 높다. 대부분 혼자 뚝딱뚝딱 하다보니 만들어졌다거나 우연히 발견한 비밀의 라는 전개가 흔하지만, 여기서는 연구개발자인 쿠보타 박사와 하야카와 유사쿠의 이야기가 직접 등장한다. 그래서 각 화가 상당히 볼만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전투 장면을 제외한 이야기의 경우 멤버들의 학교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 수학여행을 다룬 에피소드 같은 것이 들어가고, 헤이세이 국제대학을 촬영지로 삼는 노력이 들어갔다. 덕분에 터보레인저 때보다 고교생 슈퍼전대라는 점이 부각되었고, 그에 걸맞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눈에 띈다. 일부에서는 전자전대보다 고교전대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며, 변신 및 로봇 등장 씬 등을 빼면 청춘 드라마 같다는 감상평도 있다. 멀리 안 가도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포기하더라도 메가레인저로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가, 메가레인저를 포기하고 학교를 성실히 다니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전개가 초반부터 나오며, vs 카레인저에서는 졸업사진 촬영하는 날에 하필이면 카레인저와 협동 에피소드 때문에 멤버들 모두가 졸업 앨범에서 구석진 곳에 얼굴만 나왔지만, 그 대신 졸업 앨범의 맨 마지막 장에 카레인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등 고등학교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개가 많은 편, 각 등장인물들에게 비중이 골고루 돌아간 편이며, 등장한 메카는 물론 장비들도 중후반부까지 계속해서 등장한다. 특히 기본 장비인 메가 스나이퍼는 물론 각자의 특수 장비들도 중후반까지 등장하며,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심지어는 거대한 적에게도 통한다. 이런 점은 상당히 일관성을 보여주어 후반부에 무의미한 파업을 반복하면서 이전의 장비는 공기 비중이 되는 경우를 없애긴 했지만, 각자가 가진 특수 능력 설정, 메가 블랙은 인공위성, 메가 블루는 디지털 TV, 메가 옐로는 디지털 카메라, 메가 핑크는 휴대폰 등등의 능력은 완구로 써먹기 어려운 기믹이었는지 붙이는 경우가 많다. 리더가 블랙이며 레드는 일종의 선봉장이 지나지 않는다. 레드가 리더가 아닌 것은 닌자 전대 카쿠레인저 이래 3년 만. 1호 로봇인 갤럭시 메가는 특이하게 단일 변형 로봇이라는 특징이 있다. 머리가 되는 메카 셔틀은 동체인 메가쉽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단일 변형이다. 이는 당시 경제가 침체된 것을 참고하여 저가격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레이트 5부터 멤버수에 맞춰 5대 합체가 당연시되던 차에 이렇게 과거로 회귀하는 시도 때문에 완구 판매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이후 나온 메가보이저는 다시 5대 합체로 돌아갔으나 완구 결함 문제로 인해 수익이 잘 오르지 않았고, 때문에 완구 판매 수익은 48억 엔으로 끝났다. 최종 전개에서 전대가 재앙의 근원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받게받는다는 충격적인 전개로도 유명한데,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어 메가레인저가 충격을 받는 묘사는 지금도 종종 회자된다. 미국판에서는 일본판과는 달리 최종 결전 때 시민들이 레인저를 자처하며 아세트로 네마로부터 위기에 처한 주인공들을 보호해서 적들을 혼란시키고 같이 싸우는 전개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미국판이 수입되어서 SBS에서 방영.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제목은 메가레인저로 바뀌어서 방영되어 SBS 내에 슈퍼전대 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다. 사실 전작인 파워레인저 지오도 무적 지오 레인저로 방영을 한 경력이 있다. 전작의 경우야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의 국내명을 따라하면서 원제를 넣은 센스로 보이지만, 파워레인저인 스페이스가 어떻게 메가레인저로 바뀌었는지는 의문. 다테 켄타에 보면은 아오카츠라는 이름의 야채 가게를 하고 있으며 불고기를 아주 좋아한다. 또 대식가이며 혼자서 고기 10인분을 먹은 적도 있었다. 오프닝 소개 장면도 어딘가 건물 옥상에서 혼자 짜장면 한 그릇을 해치우는 장면일 정도. 사실 불고기 외에도 아이스크림, 타코야키 등 다른 음식들도 좋아하는 등 그냥 맛있는 음식이면 다 좋아한다고 보면 된다. 현재 배우는 배우업은 은퇴했고 켄타가 좋아하는 불고기 전문 식당 사장님이 되었다. 그것도 한국식으로. 이 점을 보면 담당 배우가 실제로 불고기를 포함한 한식을 좋아하는 듯하다. 엔도 코이치로의 담당 배우인 에아라 츠시는 고교 시절 리그 득점왕에 랭크될 정도의 실력 있는 축구 선수였지만, 대학교 때 부상으로 3학년 때 자퇴하여 배우로 데뷔한다. 메가레인저 이후 2개의 드라마에 엑스트라 수준으로 출연한 것 말고 별다른 활동 없이 2001년 연예계에서 은퇴한다. 은퇴 후 가족이나 지인들이 하는 사업을
돕다가 현재는 꼬치구이 체인점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 2006년 인터뷰에서 메가레인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현재는 지역 축구 감독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나미키슈는 전투원의 영 좋지 않은 곳을 공격해 제압하기도 했다. 배우인 마츠카제 마사야는 이 역할로 데뷔 현역 성우로 활동 중. 마츠카제 마시아가 10개가 넘는 각종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조가사키 치사토의 배우인 타나카 에리는 현재도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훗날 가면라이더 쿠가에서 카사미야 노조미, 굉갱 전대 보호켄자에서 마미야 나츠키의 어머니 역으로 출연했다. 이마무라 미쿠는 변신하지 않고 전투를 할 경우 전투원이 크네크네를 상대로 히포 프레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역대 여전사들 중에 최초의 사용자다. 하야카와 유사코는 슈퍼전대 시리즈 첫 실버 전사이며 고등학교 5인이 활동했던 메가레인저 중 유일한 성인 멤버. 메가실버의 첫 등장 회차에 각본을 쓴 코바야시 야스코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승리와 동시에 변신이 풀리는 것을 구상해내어 감독 및 다른 각본가들과 상의해서 시간 제한이라는 설정을 넣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에 개량으로 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건 시간 제한이 있으면 로봇 조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한다. 사전왕 자비우스 1세는 소멸될 때에도 눈만 보였고 끝까지 그의 정체는커녕 얼굴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어쩌면 그 눈 자체거나 근원이라 불리는 자비우스 하트이거나 닥터 이네라가 말한 대로 내질의 공간의 거대한 에너지 필드가 그의 정체일지도 모른다. 또한 작품 내에서 메가레인저 일행들과는 단 한 번도 조우한 적이 없다. 갤럭시 메가는 슈퍼전대 시리즈 원산지인 일본에도 광전대 마스크맨에 등장하는 갤럭시 로보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2000년대 이전의 전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헷갈려한다고. 메가윙거는 메가실버의 개인 작품이자 전용기 스페이스 메카 프로젝트의 몰래몰래 끼와 만든 것으로 메가 보이저를 만드는데 배정된 예산을 몰래 조금씩 빼돌려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횡령으로 만들어진 메카. 스페이스 셔틀 모습인 플라이어 모드, 지상을 달리는 랜드 모드, 인형 변기인 파이터 모드의 새 형태가 존재하지만 랜드 모드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다. 재현율이 높은 레인저 스트라이크에서도 랜드 모드는 답이 없었는지 버려졌을 정도니모. 실제 메가레인저 멤버들 간의 우정이 돈독한 편으로 여전히 친분을 유지 중이라고 한다. 닥터 이네라는 닥터맨, 대박사 리케프렌, 데뷸스 비아스와 더불어 4대 인간 메인 빌런 최종 보스이다. 그리고 이 히나라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지구인 출신의 메인 빌런 최종 보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 15레나의 조 아사미는 원래 CF 모델로 데뷔해서 테레비 도쿄의 심야 드라마를 거쳐 AV 배우로 전업. 피부가 유달리하였기 때문에 AV 시절에는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AV에 등장하면서 쿠니타치 아유코 등의 예명을 사용했고 성수전대 긴가멘대 메가레인저에서 히즈 미나로 등장할 때는 가야마 미요라는 예명을 사용했다. 성수전대 긴가멘대 메가레인저 이후에 다른 연예계 활동은 일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